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네.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차.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잠깐만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제 병원에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71세 남성분, 또 한 분은 84세 여성분이셨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71세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1세 분은 진료실 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어요. 보호자 팔을 꽉 붙잡고요. 반면 84세 할머니는 혼자 쌩쌩 걸어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오늘 병원까지 버스 타고 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1세 남성분의 생체 나이는 92세, 84세 할머니의 생체 나이는 66세였어요. 무려 26년 차이였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 올해 58세고요. 지난 26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분이 9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90세,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4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이 5가지 중에 딱 4개만 있어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82% 올라갔어요. 5개 다 있으면요? 100세 확률이 91%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여러분 몸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한테 이걸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5개 중 4개를 통과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팔 안 쓰고요. 가슴에 팔짱 낀 채로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일어나지셨나요? 혹시 무릎아야 하시면서 테이블 짚고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소파 팔걸이 붙잡고 일어나셨나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신호예요. 바로 하체 근력입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78세셨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대퇴골 골절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그 후로 거동을 못 하시다가 결국 장례식장에서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재훈아, 우리 어머니 넘어지기 한 달 전부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 그때 내가 병원이라도 모시고 갈걸?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만약 친구가 한 달 전에 절 찾아왔다면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었을까?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브라질 운동의학 연구소에서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51세부터 80세까지 2,000명을 6년 동안 추적했는데요. 의자에서 팔 안 쓰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6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2배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몸 근육이 다 움직여야 하거든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배 근육, 허리 근육까지요. 제 환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77세 김옥순 할머니가 계세요. 작년 봄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나시는데 간호사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집에서도 일어나실 때 힘드세요? 아이고, 선생님. 요즘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어야 돼요. 목욕탕 가는 것도 무서워요. 미끄러질까봐. 검사를 해봤더니 허벅지 근력이 정상의 40%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저는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하루에 딱 3번만요. 밥 드시고 나서 의자에서 5번씩만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손 안 쓰고요. 처음엔 팔걸이 살짝 짚으셔도 돼요. 그것만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4개월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대기실에서 할머니를 봤을 때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의자에서 훌쩍 일어나시는 거예요. 손도 안 쓰시고요. 할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처음엔 팔걸이 잡고 했는데 2주 지나니까 손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번을 5번으로 늘렸어요. 요즘은 목욕탕도 매일 가요. 근력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허벅지 근력이 75%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자기 전에 딱 5번씩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세요. 처음엔 팔 써도 괜찮아요. 2주만 지나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확인하셨죠?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이걸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눈 감아 보세요. 그 상태로 10초만 서 계세요. 어떠세요? 흔들리시나요? 한 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시나요? 10초도 못 버티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시 76세셨는데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요.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히셨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은사님 사모님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몇 달 전부터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서 걸으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라도 그날 저는 밤새 논문을 뒤졌어요. 그리고 독일 미넨 대학 연구 자료를 찾았죠. 70세 이상 3,200명을 조사했는데 눈 감고 10초 못 서는 사람은 3년 안에 치매 발생률이 2.7배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균형을 잡는 부분이 소뇌라는 곳인데 여기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소뇌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 해마도 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성남에 사시는 80세 박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개월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눈 감고 서기 테스트를 했거든요. 3초도 못 버티셨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지러우시죠?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핑 도는 것 같아요. 길 걸을 때도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요. 인지 기능 검사를 했더니 경도 인지 장애 초기였어요. 이대로 두면 2, 3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였죠.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양치질 하실 때요.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벽에 손가락 하나만 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눈 감고 10초 버티는 연습하세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6개월 후에 할아버지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 감고 서기 테스트에서 25초를 버티신 거예요. 인지 기능 검사도 다시 했는데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벽 옆에서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눈 감고 해보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까지 확인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없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면 계단 있으시죠? 1층에서 2층까지 계단 한 층만 쉬지 않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셨어요? 숨이 차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만약 계단 한 층 올라가는데 중간에 멈춰야 했다면 여러분 심장이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일이에요. 제 대학 선배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당시 68세셨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 받으시고 살아나셨죠. 회복하시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형님, 평소에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있었지. 한 3개월 전부터 지하철역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더라고.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3개월 전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5만 8천 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못 올라가는 사람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8배 높았대요. 심지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계단 오르기가 심장 건강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3세 이순자 할머니 기억나요? 1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계단 테스트를 했거든요. 10개 계단 올라가는데 4번 멈추셨어요. 할머니, 요즘 시장 가시기 힘드시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요즘은 무서워서 택시 타고 다녀요. 걸어 올라가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심폐기능 검사 결과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정상의 48%였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힘든 수준이었죠. 할머니,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매일 계단으로 다니세요. 처음엔 2층까지만요. 익숙해지면 3층, 4층 이렇게 늘려가시고요. 선생님, 제가 73살인데 그게 되겠어요? 됩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5개월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눈에 확 띄게 달라지셨더라고요. 계단 테스트를 다시 했는데 10개 계단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셨어요. 심폐 기능도 76%까지 회복되셨고요. 선생님, 요즘 시장도 걸어 다녀요. 친구들이 오히려 저보다 느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처음엔 한 층만 걸어 올라가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층씩 늘려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3가지 확인하셨죠? 그런데 4번째가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없으면 뇌졸중 위험이 3.4배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빠르게 붙였다 떼었다 해보세요. 10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세어보셨어요? 20번 이상 하셨나요? 만약 15번도 못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 뇌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정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제 처남이 52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경미해서 후유증은 없었는데요. 퇴원하고 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형, 혹시 평소에 손이 둔해지는 느낌 없었어? 있었지. 한 6개월 전부터 젓가락질할 때 자꾸 반찬을 떨어뜨렸어. 그리고 핸드폰 문자 칠 때도 오타가 많이 났고. 근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명절 때 처남이 젓가락질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움직임이 느린 사람은 5년 내 뇌졸중 발생률이 3.4배 높았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정말 넓거든요. 손가락이 둔해진다는 건 뇌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조기 경고예요. 대전에 사시는 75세 정명숙 할머니가 10개월 전에 오셨어요. 손가락 테스트를 했는데 10초에 겨우 11번 하셨어요. 할머니, 요즘 바느질 힘드시죠? 맞아요, 선생님. 바늘귀에 실 꿰는 게 이제 안 돼요. 젓가락질할 때도 자꾸 떨어뜨리고요. 뇌 MRI를 찍어봤더니 미세 뇌경색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하루에 3번만요. 엄지랑 내 손가락 차례로 붙였다 떼었다 하세요.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양손 다 50번씩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식사 전마다 손가락 운동을 하셨대요. TV 볼 때도 하시고 산책할 때도 하셨답니다. 5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손가락 테스트 결과가 10초에 27번이었어요.
뇌 MRI도 다시 찍었는데 새로운 경색은 없었고 기존 병변도 더 진행 안 됐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바느질 다시 해요. 손주 옷도 꿰매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엄지와 네 손가락 차례로 붙이는 연습하세요. 하루 3번, 양손 50번씩만요. TV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4가지 확인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이게 없으면 앞에 4가지 다 소용없어요. 이건 좀 특별한 건데요. 몸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보세요. 그리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늙었나? 아니면 아직 젊나? 속마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만약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앞에 4가지 다 해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3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 79세셨는데 마지막 1년은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75세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76세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늙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장례식 끝나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버지가 75세 되시던 해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70 중반이면 이제 끝물이지 뭐.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시던 등산도 안 가시고 친구 모임도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늙은이가 뭘 한다고. 이런 말씀 자주 하셨고요. 마음이 먼저 늙으니까 몸도 따라서 늙은 거였어요. 예일대학교에서 23년 동안 66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는 늙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대요. 7년이에요. 7년. 더 놀라운 건 생물학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어요.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 수명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길면 세포가 더 오래 살아요. 마음가짐이 실제로 세포까지 바꾼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88세 한영희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혼자 걸어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주민등록증엔 88세지만 내 마음은 아직 60대예요. 그래서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봉사활동도 해요. 검사를 해봤어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통과, 눈 감고 서기 통과, 계단 오르기 통과, 손가락 민첩성 통과. 5가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생체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간단해요, 선생님. 나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영희야, 넌 아직 젊어.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으시고 매주 교회 가서 봉사활동도 하신답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젊게 먹어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난대요. 이게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몸도 빠르게 늙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아직 젊다 크게 말하세요. 처음엔 민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팔 안 쓰고 일어서기. 하체 근력이에요. 두 번째, 눈 감고 10초 서기. 균형 감각이고 치매 예방이에요. 세 번째, 계단 한층 쉬지 않고 오르기. 심장 건강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 빠르게 움직이기. 뇌 건강이고 뇌졸중 예방이에요. 5번째, 긍정적 마인드. 이게 나머지 4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5가지 다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4개를 통과하셨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만 하세요. 내일 하나 더 하시고요. 모레 또 하나 더 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1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3개월 후에는 가족이 요즘 건강해 보여요 라고 말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약이 줄어들 거예요. 1년 후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제가 26년 동안 9만 명을 진료하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84세 할머니가 생체 나이 66세이고 73세 할머니가 5개월 만에 심폐 기능 76%로 회복되고 88세 할머니가 5가지 모두 통과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했을 뿐이에요. 매일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손주, 증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100세 생일잔치 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팔 안 쓰고 일어나 보세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계단으로 다니세요. TV 볼 때 손가락 운동하세요. 거울 보며 나는 아직 젊다 외치세요.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못 살렸어요. 그때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특히 70세 이상 부모님, 형제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중 몇 개 통과하셨는지요? 1개만 통과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늘려가면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